매우 무더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13인치 가성비 전동 킥보드의 경쟁 모델인 아이일의 에어포스 D13과 브랜드명을 이지휠에서 이지베이션으로 변경한 타우루스 슈퍼살롱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제작 지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순수 사용자들의 궁금증에 의한 테스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전압 체크와 유격 점검을 하였습니다. 에어포스는 67.5V, 슈퍼살롱은 65.8V로 시작하였습니다. 유격이 좀 있는 상태고, 잠깐만, 의자 유격도 좀 있고, 다른 거는 체크할 거 없나? 에어포스 D13 유격 이거 없어요? 네. 기체 컨디션상 슈퍼살롱이 조금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에어포스는 일반 충전기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충전을 한 상태였고, 슈퍼살롱은 타 지역에서 이동 후에 출발하느라 급속 충전기로 충전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완충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였죠. 또한 유격 부분에서도 에어포스 D13은 완벽한 정비 상태를 유지하였고, 슈퍼살롱은 앞선 주행과 과도한 유격 조절 때문에 폴딩 핀이 부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깔까? 아, 지금 얘가 유격이 있는데? 아닌가? 이거 얘기한 이 거. 핀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부러졌어. 핀이요? 그죠? 부러진 건 아니고 그냥 부러진 것 같은데? 핀이 부러졌어. 아씨. 이게 이거 하나에 잡혀 있으니까 슈퍼살롱 그렇고, 얘는 이게 핀이 안 부러졌잖아. 이것 때문에 유격이 있는 거야 지금. 순정 안장의 경우에는 두 제품 모두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받게 된다면 두 제품 모두 이런 식으로 파손이 일어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일단 이동해서 정비하기로 하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제품의 유격 조절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을 하고서 두 기체 모두 완충에 가까운 전압에서 전자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완전 충전 시 전자브레이크가 작동을 하면 회생제동으로 인해 배터리가 과충전되어 고장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이를 방지하는 식입니다. 약간의 주행 후에 에어포스는 66.4V에서 슈퍼살롱은 64.8V에서 전자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약 17km를 주행한 후에 에어포스는 킥박스 기준으로 67.5V에서 63.7V로 3.8V를 소모하였고, 슈퍼살롱은 65.8V에서 63.6V로 엄청난 배터리 효율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탑승자의 무게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에어포스의 탑승자는 70kg으로 85kg의 체중에 슈퍼살롱 탑승자보다 15kg나 가벼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충전기로 완충한 상태에서 더 가벼운 탑승자를 태운 에어포스와 급속 충전기로 충전을 했으면서도 완전 충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무거운 탑승자를 태운 슈퍼살롱이 동일한 거리를 달렸을 때 더 적은 전압 소모가 있었으며, 이 시점에서 두 제품의 전압 상태는 비슷해졌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진 자원으로는 아주 정밀한 테스트를 하기에 어렵겠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거리 단위로 탑승자를 서로 맞바꿔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진짜 살인적인 더위네요. 타이어의 경우 두 제품이 동일하고 모터 사이즈나 폭도 동일합니다. 폴딩 구조상 목 부분의 두께는 슈퍼살롱과 에어포스 모두 0.6cm인데 에어포스의 경우 추가로 보강판이 덧대져 있습니다. 이지베이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보강 계획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석을 가지고 강철로 제작했다는 목 부분에 자석을 붙여보았습니다. 슈퍼살롱은 목 부분에 자석이 붙고 목과 바디를 이어주는 폴딩 부위에는 자석이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어포스는 목과 폴딩 부 두 곳 모두 자석이 붙었습니다. 또한 바디 부분도 에어포스는 전체가 자석이 붙었고 슈퍼살롱은 붙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로 인해 철로 제작된 부분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어포스 D13은 28.5cm, 슈퍼살롱은 35cm로 슈퍼살롱이 높은 편이고 발판에서부터 핸들 높이는 에어포스가 104cm로 슈퍼살롱은 99cm였습니다. 에어포스가 낮아 보여도 발판에서부터 높이는 오히려 슈퍼살롱에 비해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슈퍼살롱은 99cm에서 10cm가량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접이식 핸들바를 사용했습니다. 뒤쪽 서스암 두께는 에어포스는 0.85cm, 슈퍼살롱은 1.3cm로 슈퍼살롱이 더 두꺼운 모습입니다. 폴딩 유격 조절은 에어포스는 고무바를 교체하거나 전기 테이프를 감아 유격을 조절하는 방식이고 슈퍼살롱은 너트를 조여 유격 조절 핀의 위치를 올리는 방식인데 테스트 제품의 경우엔 과도한 유격 조절로 인해 핀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폴딩 방식은 공용 부품을 이용하고 8인치에서 13인치까지 동일한 부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13인치 제품에서는 보다 자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지베이션은 보다 두께가 강화된 유격 조절 핀으로 교체 예정임을 밝혀왔습니다. 두 제품 모두 안장을 발판에 용접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에어포스는 서서 타는 탑승자를 위해 안장 용접이 되지 않은 발판을 추가로 증정하고 슈퍼살롱은 예약 판매자에 한해 LED 발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미 등 시인성 비교입니다. 슈퍼살롱은 휠 베이스가 109.5cm, 에어포스는 107.5cm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발판의 너비는 에어포스 35.3cm, 슈퍼살롱은 제일 긴 변이 30.2cm로 발판은 에어포스 쪽이 넓었습니다. 배터리함 또한 슈퍼살롱은 20.15cm, 에어포스는 28cm로 에어포스 쪽이 많이 넓었습니다. 핸들의 너비는 에어포스는 68.5cm, 슈퍼살롱은 61cm입니다. 앞쪽 엑슬러트가 체결되는 부분은 슈퍼살롱은 7mm, 에어포스는 2cm로 두께 차이가 컸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지베이션에서는 보강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론트 포크의 봉 구조가 비슷해 보였지만 사이즈 측정을 해본 결과 에어포스 쪽이 미세하게 두꺼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뒤 서스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에서 에어포스가 더 두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관 비교를 마치는 동안 슈퍼살롱의 폴딩 유격 정비가 완료되고 다시 테스트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85kg의 탑승자가 슈퍼살롱을 타고 풀스로틀을 당겼을 때 시속 80km 이상의 속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주행거리 테스트와 병행 중이라 전압이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탑승자가 에어포스를 탔을 때입니다. 시속 75km가량 속도에서 정체되어 있을 때 15kg이 가벼운 탑승자의 슈퍼살롱이 가볍게 추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스트 시작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압으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속도를 뽑아주었습니다. 81 나오고요. GPS 85. 살롱이 85? 무게가 훨씬 가벼운 걸 감안해도 얘가 지금 최고 속도가 제 값에 안 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최고 속도가 그래서 이번엔 가벼운 탑승자가 에어포스를 타고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시속 80km를 넘기긴 힘들어 보입니다. 두 테스터의 체감으로는 중속까지의 토크나 안정감은 에어포스 쪽이 좋은 모습인데 고속에서 출력을 좀 남기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품이 가속력이 좋은지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테스트 당일은 온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드론 촬영 중 핸드폰이 과열로 작동을 안 할 정도로 더운 날씨라 정말 힘들게 테스트하였습니다. 우리의 예측으로는 가속력은 에어포스가 좋고 최고 속도는 슈퍼살롱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가속력 테스트는 미개통 도로를 이용해서 드래그 레이싱 방식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동시에 달렸을 때 도착 시간 차이를 체크했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 상대적으로 가벼운 탑승자가 탄 슈퍼살롱이 큰 격차로 에어포스를 앞질렀습니다. 바로 이어서 슈퍼살롱에 무거운 탑승자가 탄 채로 셋. 테스트해보았습니다. 둘, 하나, 출발! 이렇게 하니 비슷한 시점에 도착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슈퍼살롱이 가속력과 최고속 모두 좋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동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동거리 차이 만큼. 제동력은 에어포스가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의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보면 슈퍼살롱은 에어포스에 비해 가벼운 차체로 인해 주행거리가 약간 더 길고 가속력과 최고속도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의 두께나 강성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포스 쪽이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제동력에 있어서도 슈퍼살롱에 비해 에어포스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압을 많이 소모해가며 측정한 주행거리는 60km가량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에어포스는 전압 소모가 일정하게 소모되는 반면 슈퍼살롱은 초반에는 소모가 적고 후반에는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단 1회의 테스트 케이스에 불과하므로 오차와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두 제품을 비교하시는 분들의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